혼자 저녁이네. 정수연은 냉장고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민호가 부산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56세의 그녀에게 이런 적막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후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10층 버튼을 눌렀다. 기계음과 함께 문이 닫히고 상승이 시작됐다. 그런데 5층을 지나는 순간이었다. 덜컥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했다. 수연은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다. 동시에 모든 불빛이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이 좁은 공간을 집어삼켰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정전이었다. 그것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서. 휴대폰 손전등을 켜니 층수 표시판은 5와 6 사이에 멈춰 있었다. 비상벨을 연신 눌렀지만 정전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었다. 큰 소리로 외쳐봤지만 건물 전체가 캄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감이 커졌다. 좁은 공간, 완전한 어둠, 그리고 혼자라는 현실. 어린 시절부터 좁은 곳을 무서워했던 수연에게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 가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인 삶이었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 남편과 단둘이 된 시간도 처음엔 기대했지만 민호는 점점 더 일에만 몰두했고 대화도 사라졌다.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발걸음이 멈추더니 문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리팀이라고 했다. 그 순간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침착하게 전기 상태를 확인해 주었다. 목소리에 신뢰감이 묻어났다.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계속 곁에 있겠다고 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 줬을까? 고마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을 한도현이라고 소개했다. 수연도 조심스럽게 이름을 알려주었다. 어둠 속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소통이었다. 남편과 나누는 건조한 대화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복구팀이 오는 동안 지루하면 이야기라도 하자는 그의 제안에 수연은 어둠 속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이 예기치 못한 정전이 그녀의 멈춰있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오랜만에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한도연은 수연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초조했다. 이런 정전 상황은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는 먼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향했다. 손전등을 비추며 전기 패널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메인 배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다.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지만 그녀가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더 다정한 톤으로 말을 걸고 있었다. 평소 업무적으로만 대하던 입주민들과는 달랐다. 어둠 속에서 혼자 갇혀 있을 그녀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기익.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금소금이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케이블에 무리가 가고 있는 소리였다. 만약 케이블이 끊어진다면 그는 재빨리 비상 연락망을 돌렸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전문 업체를 부르기까지는 최소한 시간은 걸릴 것이었다. 더군다나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수연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도연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 비상 발전기마저 멈춰버린 것이다. 이제 정말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휴대폰 배터리마저 떨어져 간다면 도연은 결심했다. 위험하지만 직접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3년간 관리팀에서 일하면서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었다. 지하 기계실로 내려가 안전 장비를 챙겼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밧줄도 준비했다.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다.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더해졌다. 그녀에게는 도연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가 사라진다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위험한 건 아니죠. 처음으로 수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들렸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15분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은 엘리베이터 상부로 올라가기 위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6층에서 천장 점검구를 통해 엘리베이터 샤프트로 들어갔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손전등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아래에서는 수연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위로 내려섰다. 금속 표면은 차갑고 미끄러웠다. 한 발 잘못 디디면 함께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수동 개방 장치를 찾아 조작하기 시작했다. 녹이 쓴 부품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철컥.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렸다. 도연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질 뻔했다. 아래에서는 수연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도연은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해야 했다. 정전 발생 2시간째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한도연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무전기를 귀에 붙인 채 불안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변전소 사고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그의 마음은 자꾸만 엘리베이터에 갇힌 정수연에게로 향했다. 도연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손전등과 공구함을 챙겨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향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만한 전력은 아니었다. 오랜 관리 경험으로 그는 수동 조작법을 알고 있었다. 5층과 6층 사이에 멈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도연은 먼저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지만 도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는 천장 비상구를 통해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사다리를 이용해 접근한 도연은 조심스럽게 비상구를 열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평소 고소 공포증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수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연이 천천히 내려가자 수연의 놀란 눈빛이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도연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감정이었다.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수연의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지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도연의 모습은 관리인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물병을 건네며 도연은 상황을 설명했다. 비상 전원은 들어왔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천장을 통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다. 도연이 내민 손을 수연이 잡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두 사람의 체온이 만났다. 도연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과 수연의 차갑고 부드러운 손. 그 접촉만으로도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천장 탈출구까지 수연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도연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릴까 걱정될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도연이 먼저 올라간 후 수연을 받쳐주며 함께 천장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 위에 선 두 사람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5층 문까지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도연이 수연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 미끄러운 바닥에 깔았다. 그 작은 배려에 수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5층 문에 도착해 도연이 수동으로 문을 열자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하게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비상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수연의 진심 어린 감사에 도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만 저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음을 느꼈다. 10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며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그들은 평소라면 나누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도연은 10년 전 이혼 후 딸과 떨어져 살게 된 이야기를, 수연은 점점 멀어지는 가족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수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한 분위기였다. 작별 인사와 함께 도연이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문이 닫히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남았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된 만남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둘 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난 나이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만남. 엘리베이터는 멈췄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전 사태 이후 이틀이 지났다. 정수연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풍의 여파로 비는 계속되었고 아파트 단지는 물에 잠긴 상태였다.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우라고 보도했다. 수연은 손에 든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한도현 관리팀 과장이라고 적힌 간단한 명함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만남 이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던 수연은 결국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수연의 안부를 물으며 진심 어린 관심을 표했다. 우연히 시작된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두 사람은 책, 음악, 영화에 대한 취향을 나누었다. 도연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수연은 프랑스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그들은 공통점을 발견해 갔다. 비가 잠시 그친 저녁, 수연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도연과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카페에 도착한 수연은 창가에 앉아 있는 도연을 발견했다. 관리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셔츠 차림의 그는 더욱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도연도 수연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과거로 향했다. 도연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경제 위기로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며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다.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불문학과 교수로 일하다 남편의 승진과 함께 경력을 포기한 것,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그리고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외로움까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카페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나이 들어가는 남녀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청춘처럼 반짝였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수연의 근황을 물었다.
남편은 언제 돌아오냐고.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출장이 또 연장되었다고 말했다. 요즘 들어 너무 잦은 연장이었다. 대화는 깊어졌고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렸다. 도연은 10년간의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고백했다. 수연은 남편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진 두 사람은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은 수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우산 하나로 나란히 걸으며 그들은 어깨를 스치는 미묘한 접촉에도 가슴이 설렜다. 집 앞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도연은 눈빛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자리를 떠났다. 전화를 받은 수연은 남편의 목소리에서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다. 출장이 또 연장되었다는 말과 함께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통화를 마친 후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속을 걸어가는 도연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느낌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다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온 것 같다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에 정수연은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했다.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민호의 문자에 반가움보다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앞섰다. 최근 한도형과 나눈 대화들이 떠올라 묘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내 머리를 흔들어 떨쳐냈다. 단지 이웃과의 대화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민호가 도착하기 전 수연은 그의 양복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유미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적힌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힌 전화번호와 하트 표시가 있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주한 부부의 식탁은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출장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수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발견한 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 후 수연은 용기를 내어 그 명함을 꺼내 보였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2년 전부터 지속된 외도였다. 충격적인 고백의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잤다. 수연은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처음의 사랑,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서서히 멀어진 마음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조용히 짐을 쌌다. 민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창의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한 주가 지났다.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대신 도연의 문자가 간간히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는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고 안부를 물어왔다.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 도연은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별장에서의 고독한 시간 동안 수연은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한 달 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와의 대화는 짧았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끝난 관계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한 이혼에 합의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수연은 쓸쓸히 생각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묵묵히 수연 곁을 지켰다. 때로는 커피를 함께 마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그의 존재는 수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연과 도연은 한강변을 걸었다. 낙엽이 발 아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각자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더 깊이 나누었다. 도연은 자신의 이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후의 외로움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혼자라는 것이 때론 외롭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도연의 말에 수연은 깊이 공감했다. 그녀도 이제 알았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곁에 누군가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느끼는 것임을.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날, 수연은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물론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그날 저녁, 도연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수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와인 한 잔을 나누며 그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연과 도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때로는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때로는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서로의 취향을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수연은 대학에서 특강 제의를 받았다. 10년 만에 강단 복귀였다. 도연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를 응원했다. 그의 지지 덕분에 수연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첫 강의 날 강단에 선 수연의 모습은 빛났다.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전공인 프랑스 문학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던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의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캠퍼스 내 작은 카페에 앉았다. 수연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이제는 더 이상 각자 혼자가 아니라는 게 참 좋네요. 도연의 말에 수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이 특별한 인연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긴 작은 접촉이었다. 수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한때 멈췄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삶과 마음은 다시 새로운 길 위에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도연과 함께 계속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예기치 않은 만남이 가져다 준 변화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수연과 한도현, 56세와 58세의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멈춰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고 외로움과 상실을 알았으며 나이 들매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전으로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멈춰있던 두 사람의 인생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던 때 그들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형식적인 결혼 생활의 종료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전으로 인한 어둠이 오히려 수연과 도연을 빛나는 새 인생으로 이끌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멈춰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듣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